마음은 알겠는데 그 후쿠시마 오염수 드시면 안 됩니다.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 원자력 연구원장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닐 겁니다. 마셔도 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우리 총님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드시면 안 다 된다고.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도대체 음용이 10,000베크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갖다가 방류하겠다는 게 1,500이니까 1,500이 지켜지는지는 확실하게 알고 마셔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아니, 제가 너무 한번 위험합니다, 알아볼게요. 총리님. 네. 네, 배출의 베크렐은 일본의 경우에는 6만 베크렐이고 대한민국은 4만 베크렐이고요. 아닙니다. 10,000베크렐이에요. 예, 제가 질문. WHO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너무 위험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굳이 이 오염수를 바다에다 방류하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사실 전 정부에서 이미 많이 검토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자꾸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교부 장관님들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사실 저와 이 정부와 전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오염수 해양 방출을 하고 그 대신에 이거를 철저하게 정화하고 삼중수소는 희석해가지고 배출한다. 이렇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5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다고 그래요. 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그 5가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물론 주도를 했겠죠. 그러나 나중에 거기에 IAEA라는 그 원자력 방사능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 전문가인 그런 그 국제기구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결정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해양 방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디에 참여를 하고 어떤 기관이 참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을 쭉 해왔다. 해양 방출이 가장 안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 매설해서 123년 지나고 나면 반감기 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굳이 일본이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게 제일 쌉니다. 저희는 그것 때문에라고 의심하고 있고 그래서 반감기를 가지는 저는 뭐 의원님께서 의심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또 한 전문가들은 결국 5개 방안을 검토를 해봤을 때 어떤 방법은 지금까지 안 써본 방법이고 어떤 거는 써본 방법이고 이런 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그 중에 2가지가 비교적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그렇고 이 2가지 중에서 그러면 기체로 해가지고 그 공기로 배출하는 거 이거는 일부 전문가는 해양 방출을 기준대로 다 맞춰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2만 배 정도 더 위험하다. 이런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어디서 좀 본 거입니다만. 둘 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핵 오염수인데 둘 다 위험한데.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방출을 안 하면 제일 좋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기준대로 해가지고 그 기준대로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기준대로 해가지고 이 해양 생태계나 이런 데가 그 견딜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방법은 분명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국에서 가지고 있으면 일본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에는 바닷물에 희석시켜서 내보내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위험률을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도 이 해양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본인 어민들한테 지원 대책까지 마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면서 피해 보상하는 게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 대책 마련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지원 대책 마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한테 대한민국의 지원 대책은 뭐냐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물질의 해양 방출이라는 거는 결국 한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방사능 그 수치
그거를 전제로 해서 몇 개의 방사능 물질을 어느 기준까지 해야 되냐 이런 걸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중수소라는 그것도 뭐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일본 같으면은 6만 베크렐 기준으로 하고 우리는 4만 베크렐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뭐 시버트인가요? 그런 단위로 다 모았을 때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정도 기준이면 된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저희가 계속 검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위험한 거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왜 계속 이 질의를 드리냐면 단 1%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이것은 정부에서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본도 본인 자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있으면 자국민들이 위험해지니까 방류해서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 1%라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대한민국 총리라면 정확하게 반대 입장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모든 나라가 삼중수소도 하나도 배출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삼중수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못하게 하면 도대체 그러면 그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성? 저희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뭐 오염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저희부터 나서서 반대를 해야죠. IAEA 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6월 말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일본이 오염수 방류는 언제 한다고 합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운전 했고 6월 말에 계획 잡고 있죠. 저는 그건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고 의심하는 거는 일본은 IAEA 보고서 나오든지 말든지 이미 6월 말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운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과학적 근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왜 반대를 안 하고 있냐는 거죠. 시운전은 다른 얘기죠. 시운전은 그러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설을 했고 그 시설을 했으면 당연히 그 감독 당국, 규제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시운전도 안 해보고 어떻게 허락을 받습니까? 그 허락받는 서류에 그런 게 다 필요할 텐데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6월 말 일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지금 시운전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심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IAEA 과학적 근거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을 옹호할 이유는 저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무엇이 더 과학적이고 무엇이 더 상식적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터널을 다 만들었다면 허가를 받아야 될 거고 그러려면 시운전을 안 해보거나 안 될 테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거는 저는 뭐 의원님께서 잘 좀 해주시고. 총님께서 로데이터를 받아왔다 시찰단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로데이터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양국 간의 시간에 따라서 다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쿄 전력의 자료를 믿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거를 조작됐다고 본다? 그건 조금 상식적이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일본에 조금 우호적이라고 비판을 하는 지점인데요. 도쿄전력은 원전 폭발했을 때 멜트다운도 숨기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알프스 탄소 14 걸러내지 못한다는 사실도 은폐했고 필터 손상도 계속적으로 은폐하고 거짓말 반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준 자료를 우리가 로 데이터를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보고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시료를 달라라고 했는데 시료는 또 안 주지 않습니까? 시료는 IAEA하고 같이 채취한 것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의원 장관이 얘기했던 세 가지가 결국에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정보 공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찰단한테는 IAEA가 가져갔으니까 너네는 가져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안전하면 방류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관철시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미 작년 1월 달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IAEA가 받은 거고 우리 시찰단이 가서 아무것도 못 받지. 우리한테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서는 알프스의 전과 후의 4년 동안의 로 데이터를 다 받아와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2023년
4월에 일주에 한 번씩 하는 10개 그 핵종에 대한 그 로 데이터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IAEA하고도 같이 검토하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런 감시적인 기능을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총리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 자료를 믿고 우호적이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안 갖겠습니까? 이미 일본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을 계속적으로 축소하려고 그러고 있고 너네는 검증하지 말고 그냥 보고만 가라라고 하는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강력하게 과학적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전 정부에서 우리 김홍석 박사라는 분을 2021년 7월 달에 IAEA에 보내가지고 그 조사단에 들어가게 했고 그 다음 해 2022년 3월인가요? 2022년 3월에는 아예 우리 그 원자력 안전연구원이 거기에 하나의 그 중요한 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전 정부에서 결정을 해주신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정부에서는 세 가지 요건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 세 가지 이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일본은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였다는 그러면 거는 못 받아들였는데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요?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우리가 데이터를 다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다고 판단을 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이미 거짓말을 몇 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채취를 해서 우리가 직접 봐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삼중수소라든지 탄소14는 못 거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마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은 알겠는데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반대한다고 1500 입장을 말씀 주셔야 된다는 1500 베크렐로 희석화된 거는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왜냐하면 일본의 기준이 6만 베크렐인데 그거를 1500 베크렐로 만들겠다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500 베크렐이 제대로 되느냐를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00을 정말 충족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WHO 기준이 10,000 베크렐이니까 제가 마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뭐 그 정도 들어오는 거는 인정하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일본이 계속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그걸 제로를 만들겠다. 문제... 제로를 만들겠다는 거는 사실 의원님 솔직하게 전혀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로로 만들어야 우리가 인정하겠다고 삼중수소를 말씀하셔야죠. 전부 다 배출을 못하게 해야죠. 배출 못하게 해야죠. 예? 중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정말 너무나 그거는 상식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리께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시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또 마시지 않아서 야단이라고 그러시더니 마신다고 그러니까 또 뭐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타까워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일본 편이 아니라 합리성과 과학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1500이 되는 거는 과학자가 판단하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 1%의 위험성이 있다면 대한민국 총리로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20% 30% 위험하든 말든 우리가 뭔 상관입니까? 대한민국 총리는 대한민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1%라도 위험하다면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히셔야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로서 정확하게 못 걸러내면 우리는 방류하지 말아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반감기 거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을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 있으십니까? 뭐 그건 저는 의원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일본은 답정너예요. 그렇지 않죠. IAEA가 그렇게 답정너에 승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 IAEA라는 데가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다 방사능 체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다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IAEA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일본이 절대 방류를 안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수산물 지금 왜 금지한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뭐 답변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의원님께서 묻고 계시니까 수산물은요. 수산물이 아니고요. 방류, 오염수 방류. 아니 지금 수산물을 물으셔서 수산물은 지금 후쿠시마 지역에서 방사성 기준을 초과하는 것들이 잡힙니다.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해양 환경이 반드시 개선되고 우리 국민한테 안전하다고 판정될 때까지는 그건 우리의 국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수입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수입 안 하겠습니다. 그들은 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수산물도 우길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거짓말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총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